2023년 IT 산업은 전례 없는 규모로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중심이던 실리콘밸리부터 전 세계 지사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기술자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죠. 과연 세계를 이끌던 IT 산업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IT 산업은 정말 잘 나가던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황금기를 맞이한 이후 2010년대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며 또 한 번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20년대 초반 IT 산업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클라우드, AI 기술의 황금기를 맞이했죠.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배달앱, 핀테크, 전자상거래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의 경우 코로나가 터지고 음식 배달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22년 매출이 1조에서 2조로 2배나 성장했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식 제한으로 인해 배달 음식이 주요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와 같은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로 개발 인력을 채용했고 개발자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진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T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개발자는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했고 취준생들은 더 이상 삼성이나 현대가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같은 IT 기업을 더 선망하기도 했죠.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60% 이상 감소하며 여행과 항공업은 거의 박살난 수준으로 타격을 받았고 밖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니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매업체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제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닷길이 막히니 공급망이 붕괴됐고 생산에는 차질이 생기며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쪽은 반도체 부족과 물류비용 증가 때문에 손실이 막대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에서 생활하며 온라인 쇼핑, 영상 스트리밍, 화상회의 같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즉 사람들의 수요가 IT 쪽으로 몰린 것이고 이 특수성을 이용해 IT 산업의 황금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성장은 지속 가능했을까요?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종료와 함께 사람들의 생활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오며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쇼핑도 직접 하고 회사로 출근하면서 화상회의도 줄어든 것이죠. 결국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했던 인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IT 산업에 타격을 준 또 다른 문제는 세계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면서 IT 서비스에 돈을 쓰는 걸 망설였죠. 광고 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는데 특히 구글과 메타같이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던 기업들에겐 악재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주춤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급격히 성장했던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죠.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직무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인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외부적인 문제들도 겹칩니다. 각국 정부가 IT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대기업들을 겨냥한 법적 압박도 늘어났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IT 업계는 2022년 말부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2023년 1월 첫 번째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메타는 11,000명, 즉 전체 직원의 약 13%를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IT 기업들로 대규모 해고가 확산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이런 공룡 IT 기업들도 해고를 단행했는데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멀쩡할 리는 없었죠. 결과적으로 IT 업계의 실업률은 치솟게 되며 산업군 전체에 불안과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해고 통보는 이메일 한 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은 예고 없이 실직자가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엔지니어는 몇 년간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사용되고 버려진 기계 부품 같았다고 말했죠. 회사는 해고로 돈은 아꼈지만 일하던 사람들의 기술과 경험을 잃고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의 생산성과 사기 저하는 당연한 일이었죠. 기업의 해고 결정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금도 많은 IT 기업들이 여전히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IT 기업들이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이들이 위치한 지역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리콘밸리처럼 IT 회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을 빌리거나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떨어졌고 사무실도 비어있는 곳이 많아졌죠. 주택과 사무실의 공실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졌으며 아마존 등 대기업의 사무실 축소는 인근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고된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거나 돈을 아끼기 위해 소비를 줄이다 보니 동네의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가게들이 손님이 없어 어려워졌고 쇼핑몰이나 다른 가게들도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결국 IT 기업의 해고는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IT 산업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IT 업계는 과거에도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죠. 현재의 위기도 비슷합니다. 기업들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며 변화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AI가 일자리를 줄이는 위협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IT 산업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어려움 속에서 누가 다음 세대의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술과 직업을 준비해야 하는가? 블록체인이나 친환경 기술, 헬스테크 등 유망한 산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높은 확률로 AI 스타트업이 차세대 IT 산업을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IT 기업들의 위기처럼 유망한 산업들도 항상 황금기를 누리긴 힘들 겁니다. 길면 20년에서 30년일 가능성이 크죠. 잘 나가던 IT 기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